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어제 2탄입니다. 가두리에서 수익률 게임 구간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낙폭주 가운데서 좀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된 이런 좀 주식들 순환매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전략입니다. 기본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레이더에 걸린 종목군들 또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 온 종목이 있을 텐데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가두리에 대한 이 박스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3050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2830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가두리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50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2830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저점이 2900인데 이 라인을 붕괴했을 때는 283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어가 성공되었을 때, 직전 저점이 방어가 성공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상방을 오픈해야 되는 자리가 3050선인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3050선을 제압해주는 양보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그냥 순응해야 된다. 고점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방송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주 가운데서 좀 실적주 요거에 대한 이 순환매 전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된 주식들, 그 다음에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 위주로 저는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현명하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었고, 성과도 나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이어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리자. 그리고 내가 잘 진입을 했다면 요거에 대한 수익 확보와 이익 극대화 시점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전 고성장 산업군이라고 봅니다. 배터리나 언택트나 게임주, 엔터주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LG화학이 내년도 IPO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80만 원 초중반 대부터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자고 하는 자리가 62만 원대죠. 그래서 지금 벌써 10만 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 아낀 거거든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 구간이 추세가 붕괴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최대한 신규로 좀 공략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최대한 좀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반등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대안주들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0만 원대 한 중반에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전망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품이 좀 제거되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61만 원대, 2만 원대까지 저는 삼성 SDI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13만 9천 원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이 자리는 제가 15만 5천 원, 요 내외에서 13만 9천 원까지는 최소한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좀 못 드리겠는 게 아직은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갔었을 때 기대 수익률도 있겠지만 반대로 뒤통수 때릴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포스코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전 저점이 방어되는지 잘 보세요. 요걸 깨졌었을 때 한 11만 선 정도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요거는 전고점 막 돌파하는 구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75만 원대에서 13만 원의 폭락을 기다렸다가 62만 원대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66만 원에서 이익 시현한 거를 다시 58만 원 깨졌을 때 매수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만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에 심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넷마블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투자회사로서의 어떤 성과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밸류를 좀 고려를 했었을 때는 11만 5천 원 선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고요. 안 오면 안 하는 겁니다. 대신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2만 원 또 아낀 거잖아요. 2만 원의 하락을 또 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 말씀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28만 5천 원 정도 전후되는데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만 원대 한 초중반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만약에 신규 공략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26만 5천 원까지 뺐다가 한 24만 5천 원까지 완전히 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정도의 투매 흐름이 나왔었을 때 신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축소 구간이고요.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공략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예 진입을 했었을 때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7,000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편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69,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되는 자리, 이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같은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16만 원, 차트도 망가졌고,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 전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가격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6만 원에서 한 117만 원, 최소한 124만 원 정도는 저는 그 이하권에서는 계속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5만 원대 폭락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고 했던 자리가 11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0만 원의 폭락을 피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품 하나로 9천억을 벌고 있는 기업이 지금 생활용품 또는 뭐 세제, 그 다음에 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이익을 반영을 안 한다? 이건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재하고 싸웠을 때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7만 6,500원 정도 되는데 18만 원 이하에서 두 번 정도 저는 나눠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저점이 깨지면 더 좋다. 전저점이 깨지면 차라리 한 번 정도 더 받아라. 두 번 정도의 분할 매수만 세우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22만 원대에서 24만 원 자리에서 기다렸다 사는 겁니다. 18만 원. 그러면 이것도 한 4만 원 폭락 피했다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이게 지금 IT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주식들의 흐름들이 이제 바이오와 5G 쪽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G가 올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뭐 서진 시스템이나 HFR 이런 애들도 낙폭주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손바뀜에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낙폭주가 5G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저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만 원 깨졌었을 때, 전저점이 깨졌을 때 오히려 셀트리온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5%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뭐 파신 분들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그 가격대가 21만 2천 원이죠. 21만 2천 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5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건 당분간 하반기까지는 좀 갖춰질 수 있으니까 21만 2천 원 금방 오면 또 매수고, 그 다음에 24, 5만 원 선 정도 오면 또 일부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가고요. 요 레벨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27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트론에 대한 관점도 전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사업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모더나 화이자, 요거 때문에 mRNA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려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CMO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공장 추가적으로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장이 추가적으로 증설하는데 거기 신사업을 뭘로 붙이냐면 세포치료제와 mRNA 플랫폼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련된 주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릭스 39,500원은 제가 투매 기준가고 당연히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해드렸었고요. 39,500원이 회복되면 얘는 그 다음에 44,500원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서는 그냥 당연히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LS판 같은 경우는 제가 95,000원은 당연히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왜 당연히 회복되냐면 적자 났을 때요. 저 때는 투자만 했던 시기고 지금 이익을 거둬들이는 시기고 그러니까 적자 났을 때의 밸류 오면 사야 되는 거죠.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LS판도 여러분들에게 올렉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유한양행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58,000원대에서 62,000원 이 가격대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릭스하고 LS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형주인데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이잖아요. 우리가 뭐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고성장을 좀 기록하기는 좀 어려운 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업체가 변신을 좀 하고 있다. 처방의약품 매출로 우리가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였는데 이거를 지금 다 넘겼잖아요. 매출 1위에서 다 넘겼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처방의약품 쪽 관련된 매출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이제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부분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R&D 쪽을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뭐 베링한테 기술 수출했던 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체됐었을 때의 유한양행보다 지금은 개선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58,000원에서 62,000원 사이는 두 번 정도 나눠서 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꽉 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